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태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한 30년 동안 이제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제가 뭐 가지고 좀 구체적인 하는 일은 정보 시스템 감리사로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해왔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어떤 정보 시스템 감사라는 과목을 가지고, 학생들 상대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탄핵이 됐죠. 그때 이제 탄핵 인종 났는데 2016년도부터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 사항을 보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나와서 쭉 우리 사회의 어떤 사항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저게 맞는 일인가? 옳은 일인가? 제가 이제 어떤 기준은 뭐냐면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또 우리 역사 이런 걸 보고 봤을 때, 과연, 또 저는 이제 제 전공이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시스템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 시스템이 뭐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전 사회가 모든 게 어떤 시스템 관점에서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뭐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 농업사회라든지 뭐 일부 산업사회까지도 일부 산업사회까지도, 뭐, 시스템이란 말이 그렇게 이제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보편화되고, 뭐, 이런 컴퓨터가 우리, 그 생활에 또 기업에서 모든 업무에서도 이제 보편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이라는 관점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시스템 사회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럼 비교해서 오프라인 사회다. 오프라인 사회는 옛날에 했던 이 수동적인, 뭐 컴퓨터가 가미되지 않는 우리가 뭐 순수 손으로 하고 물리적, 그 다음에 이런 사회들이, 이루어지는 사회들을 우리가 이제 단연히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볼 수 있고, 온라인 시스템이 이제 지금 보편화된 사회고, 지금 그런 관점이고, 이제 시스템이라는 사회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당시에 2016년도 이제 탄핵과 우리 사회가 변화를 보면서 이제 저는 뭐 어떤 관점, 제가 이제 시스템 관련 업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 관점에서 이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시스템 사회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자유 대한민국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게 맞고 어떤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중요한 게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이런 어떤 우리나라 나름대로 어떤 그 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어떤 2016년도에 일어나는 사항들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보편과 상식, 법, 제도, 뭐 이성 이게 완전히 마비되고 망가지는 상황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시스템 사회의 어떤 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전에 어떤 게 나오냐면 1990년도 제가 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이 이제 보편되겠는데, 거버넌스가 뭐냐, 지배구조다고, 구조라고도 이야기하고, 체제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지배구조가 다양한 사회에 다양한 어떤 집단이 옛날에 또 공권력만 가지고 국가를 지배하고 선 사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사회의 어떤 보편적 이 지배 구조도 어떤 뭐 힘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힘보다는 하여튼 나름대로 어떤 일정한 권력 아니면 어떤 뭐 힘 이런 가지고 이제 지배하는 사회. 예를 들면 환경단체라든지 뭐 그다음에 어떤
이런 종교단체, 뭐 어떤 이런 또 뭐 어떤 서클 이런 단체들이 어떤 조직의 어떤 하나의 어떤 중심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뭐 허락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되는데 어쨌건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IT 시스템을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 이제 그 시사라는 Certification Information System Audit라는 그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공부하면서 미국 사회가 이제 이 시스템 사회 되면서 그래도 거버넌스 시스템 관점에서 거버넌스 관점에서 국가 거버넌스 그다음에 어떤 그 하부 시스템 거버넌스가 국가 거버넌스를 맞춰 가지고 또 그걸 바라보고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 그 국가가 생존하고 지속 가능해지고 이런 걸 이제 제가 느끼기 때문에 보고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갑자기 2016년대 보니까 그게 확 무너지는 거야. 법도 없고 제도도 없고 뭐 언론 뭐 어떤 하나의 그 개별적인 어떤 하부 시스템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그러면 하마 이제 고쳐질까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뭐 저는 그 하여튼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서기도 하고 뭐 감을 질러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이께서 선거를 할 때 그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이 무너졌고 선거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뭐 저는 하여튼 실망을 하고 그래도 아까 전에 우리 저 앞에 우리 허빙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돼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지켜가지고 기적적으로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뭐 옛날 아주 과거에는 몰라도 대통령 되는 과정과 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국가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야. 반공, 보편, 상식, 법치 이게 우리가 자유대한민국 이때까지 그 해방 이후에 걸어왔던 길인데 그런 말씀하시길래 아이고 천만 다행이다. 저러고 또 그 좀 박수를 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벌써 우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벌써 또 이제 그 탄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제 전공이 이제 이런 시스템 보니까 선거 문제, 선거 시스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그 지금 현재 선거 시스템을 바라보니까 저는 이제 시스템을 이제 감리사로서 감리를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 시스템 감리 제도는 주로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잘 개발하느냐, 품질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어떤 그 운영되게 하느냐 이게 주 관건입니다. 그래서 전 공공기관이 주로 이제 그 법적으로 업무적으로 특정 일정 그 금액 이상이 되면 감리를 받아야 되고 또 물론 중요한 시스템은 감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우리 제도적인 걸 운영되고 있고 미국 같은 시사 제도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시스템을 개발하는 품질 측면보다는 시스템을 처음 탄생부터 그 마지막까지 라이프 사이클이 전 기간에 대해서 위험,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을 어떻게 잘 통제해가지고 잘 운영하느냐. 이게 이제 주로 미국적인 어떤 시스템 보는 관점인데 미국 어떤 아까 시사라는 제도인데 어쨌든 저는 이제 시사 관점에서 주로 이제 공부를 해가 왔는데 그 대한민국이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 특히 이제 물론 뭐 국가 시스템도 그렇지만 특히 그나마도 국가 시스템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선거 시스템마저 딱 바로 짓고 객관 신뢰성을 가지고 진행되면 그래도 올바른 사람이 어떤 국가 선출이 돼 가지고 국가가 바로 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선거 시스템마저 이거 완전히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뢰. 그럼 왜 이런 전지를 하냐면 이제 선거 관점에 돌아와서 보면 선거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옛날 레가시 시스템, 레가시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 시스템이 선거에 도입되지 않고 그냥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어떤 뭐 반장 선거, 회장 선거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 투표를 찍고 가장
그 간단한 게 반장 선거겠죠. 60명 정도 학생들의 선생님이 흰 종이를 가져와가지고 유수장을 찢어가지고 도서를 찢어가지고 유수부한테 나눠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급장될 사람이 한 몇 명이 이제 나서 내가 급장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이제 적어놓고 우리는 이제 그 일반 사람 유권자들은 학생들은 그 반 학생들은 그 사람들 유권자죠. 자격이 있는 유권자. 1학년 1반 같으면 1학년 1반 학생들만 그 찍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건 내가 누구 찍는다는 건 숨겨야 됩니다. 딱 적어가지고 접어가지고 이제 가방이나 아니면 이런 통 안에 집어넣으라 그러면 넣어놓고 이제 그래 이제 선거 딱 60장이 다 이제 60명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이제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거 개봉하는 사람, 칠판까지 적는 사람 이러면서 이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그것도 절대 뭐 다른 여지가 없도록 60장 아까 처음 찢어진 60장 외에는 절대 번절 못하도 종이도 다 치워버리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뽑아가지고 세가지고 발을 정자로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이제 갑자기 당선되는 게 그게 가장 보편적인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저도 뭐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제 뭐 전산 시스템 자기들 우리나라 어떤 그 선거 조직 쪽에서 말하는 거는 전산 조직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산 조직. 컴퓨터 시스템이 같아. 전산 조직이 가미돼 가지고 선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전문가니까 하고 있더라고. 근데 뭐 이제 그때는 몰랐죠. 지금 이제 계속 뒤돌아 보니까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어디 뭐 북한의 애들한테 맡겼다는 하여튼 어떤 회사 또 국내 뭐 어떤 뭐 회사에 어떻게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어떤 선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했다. 하고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는 있는데 또 알고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한성천이라는 본부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노조위원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선거 전산 조직을 선거에 감행한다는 게 불법이다. 이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쫓겨났어요. 그 양반. 지금도 이제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이제 있고, 지금 아마 전산 조직으로 지금 선거를 한다. 이게 아마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진행된 모든 것들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법으로는, 위법인 걸로 저 봐. 그러나 이제 그게,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전산 조직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전산 조직이 합법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된 것도 뭐 있는 줄 하여튼 확인이 안 된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진행은 되고 있다 보여지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우리 허빙 교수님도 책을 이제 2권이나 쓰셨는데 저도 이제 책을 한 권 내일 나옵니다. 그 책 제목이 공명선거 바이블이고 소제목은 공명선거로 가는 길 이런 책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앞에 제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해요. 시스템. 그럼 선거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시스템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사람도 시스템이고 뭐 여러 곤충들도 다 살아있는 시스템이고 뭐 유기체 시스템, 무기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컴퓨터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쓰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컴퓨터 시스템인데 그거는 일단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고 그 시스템 안에서 처리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배설을 하게 돼. 출력하게 돼 있어요. 선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력을 하고 처리하고 출력하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거 투표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 그걸 계산해가지고 출력되는 거는 이 후보자 누구 이제 한때 어떤 몇 표 갔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 당선이다. 이렇게 밝히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제 특별한 부분들은 뭐냐면, 사전선거가 있고 사후선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허병기 교수님도, 앞에 말씀하신 허병기 교수님도 사전선거와 사후선거가 있는데 조금 빨리,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전선거와 사후선거가 그럼 왜 문제인데, 아마 처음에 사전선거를 이 사람들이 사후선거를 만들 때는, 야, 한 번 선거보다는 두 번 선거하는 게 그래도 그 국민들이 투표하기 좋지 않냐. 많이 유권자를 참여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어떤 사안이 벌어졌냐면, 아마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아마 이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틀린지 모르겠지만, 선거를 하되, 투표할 수 있는 장소를 갖다가 대폭적으로 늘렸어요. 옛날에는 어디 주로 했냐면, 동사무소, 학교, 또 어떤 중요한 해관, 이런 데만 딱딱 한 몇 군데만 했고, 그렇게 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선거를 할 때는 어떡하느냐. 항상 정복 입은 경찰관이 칼빈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거 끝날 때. 그때 하루만 주로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선거를 이제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그래가지고, 사전선거, 사후선거를 만들고, 하게 하고, 투표 지역을 여러 군데 늘렸어요. 한때는 방송에 보니까 미장원에서도 하는 것도 있더라고. 어떤 지하에도 하고, 이러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 한 3,500여 군데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으면 어떤 문제가 저는 이제 시스템 전문가로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제, 아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레가시 시스템, 옛날 우리 어릴 때 하는 시스템 방식으로 했을 때 그 문제가 우리 눈으로 보고 하는 게 다 눈에 보이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시스템이라는 게 가미돼가지고 선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면 시스템이라는 것도 전제가 뭐냐면 모든 세상 시스템 위험이 존재한다. 약점과 취약점과 위협이 존재하는데 이 취약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시스템마다 가지고 있는 이 취약점이 있어.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취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은 상대적으로 호랑이라든지 이런 큰 동물에 비해서 힘이 모자라. 또 말해보다 달리기도 떨어져. 또 요즘은 또 어떤 부분이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인간이 최고 머리가 좋고 영리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어떤 사람이 뭐냐면 AI라는 시스템이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지금 머리가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 뭔가 취약점이 있는 건데, 인간한테도.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 취약점이 있다. 그 전제가 이제 우리가 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전제가 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시스템이 딱 전제가 되면 그 시스템을 둘러싼 위협들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있는데 대한민국 시스템 위협이 뭐죠? 북한,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시스템들이 다 하나의 어떤 우리한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경제적 위협도 있고, 안보적 위협도 있고, 다양한 위협이 있겠지만, 그런 위험들이 생긴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선거 시스템이라는 것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얘기할 때, 그럼 위협이 없느냐, 취약성이 없느냐, 위협이 있어요. 취약점도 있고. 왜? 취약점이라는 게 뭐냐면, 그전에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형식으로 투표를 할 때는 모든 게 다 눈에 보여. 선생님이 종이 나눠주는 것부터 해소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버리는 것까지 또 그 다음에 개표할 때까지 다 눈에 보여. 그래서 함부로 하면 나쁜 짓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선거 조직이라는 게 딱 우리 시스템 도입되면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선거 명부가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종이 선거문도 있겠지만은 전자 명부가 안 보여. 그 다음에 우리 선거하고 나면 선거 이미지가 단말기 컴퓨터 타고 메인 서버로 가는데 그 기간에 데이터가 안 보여. 어디에 정리되는지 몰라. 우리 일반적으로.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거는 뭐가 똑같냐면, 은행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가지고 돈 찾고, 그 다음에 입금하고, 은행원에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돈을 넣고 하고,
그것은 보이지만 그 다음에 들어가도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나 그 은행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요거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국에는 옛날에 이제 그 회계 AICPA라는 대한민국에서는 CPA라 그러는데 미국에서 AICPA라 그러는데 회계사가 회계사가 옛날에 종이로 할 때는 전부 다 그 전표라든지 그 원장하고 이렇게 종이 봐서 비교해가지고 매출이 얼마 일어났고, 총 이익이 얼마 났고, 손해가 얼마 났고, 이제 이 대차 전표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이제 이렇게 눈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1980한 80년도 이후에 90년도까지 이제 90년도 들어오자 이 모든 회계, 기업 회계, 또 공공기관 회계 이런 시스템들이 전부 다 전산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기계를 알고 뭔가 아는 그 프로세스를 알고 데이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뭐 이런 기능을 아는 전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양성한 자격증을 주고 키운 사람이 저 같은 CISA, 시사라는 자격증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사를 할 때 같이 감사를 하게 하던 거야.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입됐겠죠.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그럼 우리나라 또 시사를 활용 안 합니다. 또 자기들은 뭐, 그래도 은행은 지금 감리를 받고 있어요. 은행 나름대로. 감리하는데, 감리라는 일을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감리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건 투표, 선거 시스템에 이제 전산기가 도입됐어. 그러면,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면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은 거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되나, 어떤 문제 생겨서 신뢰를 못 하는 거야. 이게 맞는지, 여기서 내가 데이터를 집어넣은 저 데이터 관계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있느냐? 우리 선거 시스템에. 지금 아마 관내 투표 해가지고 했는데 투표 용역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그만 왔다 갔다 하는 건 나중에 보면 누가 투표했다든 투표한 내가 EA라는 지점에서 투표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투표했어. 주민등록 누구 어디에 사는 누구가 한 사람이 투표했어. 그래서 그거 딱 들어가 있어. 또 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제 종이는 투표 날아가겠지. 근데 이게 또 날아가는데 이게 내가 선관 투표 용지가, 관내 투표 용지가 접어가지고 집어넣는데 그게 다 추적돼야 되는데 그 추적하는 게 안 된다는 지금 최근에 이제 나왔어. 이상한 게, 투표한 게 다 추적이 안 되고, 저기 왔다가 가야 되지 말 될 곳에 투표 갔다가 온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투표가 된, 관내 투표를 가지고 그러면 그 수령한 선관위에서는 그 수령한 투표함에다 집어넣는 과정에서도 딱 오자마자 경찰이든지 집변이 와가지고 딱 수령하게 되면 수령 시점부터 기록이 돼가지고 몇 개 기록되고 누가 받았고 누가 언제 어디에 몇 시에 어떤 몇 투표함을 넣었다. 이 기록들이 다 나와야 돼. 누가 수령했고. 지금 그런 것들이 과연 확인되느냐? 그것도 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감사도 받아야 되고 추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되느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선관위에 가가지고 감시를 일주일 동안 해봤는데 외부에서 관내에서 들어온 그 투표 용지를 가지고 제가 아까 분리해가지고 집어넣는 데서 그게 다 보이는 데서 기록되는 데서 촬영해가 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데서 해가지고 안 보이는 데 가져갔다가 안 보이는 데서 어떻게 처리하더라 이거지. 또 그 처리한 사람이 누군지도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직원 맞아? 저 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 몰라. 그런데 진행을 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대.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계속 이야기 너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지금 해도 몇 개, 가능 빨리빨리 끝내겠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지금 진행된다. 전산으로 데이터가 날아가는 것도 있고, 오프라인도 지금 투표용지도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가는 이 투표 이런 그 일반 종이와 온라인으로 처리된 내용과 나중에 최종 비교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가 제가 보지를 못해요. 현재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예를 들면, 전산기에, 전산 조직에 들어있는 그 전산 명부, 그 다음에 출력된 종이 명부가 과연 맞는 건지, 전산에 들어있는 거 맞는 건지, 또, 유권자 명부가 가지고 이제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한 수하고, 투표하면 이제 그게 투표한 게 전산으로 날아가가지고 전체 유권자 몇 명 중에 몇 명 투표했다. 이미 전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록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전선거 이틀이 있는데, 오늘 가서 투표를 해도 되고, 내일 가서 투표해도 되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두 번을 투표한 경우도 있었다. 아니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뭐냐면, 내가 사전 투표를 했는데, 가가지고 본투표 갔는데도 또 되더라.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이야기 돼가지고, 아까 전에 누가 오히려 자기가 벌금을 물었다 그랬는데, 왜 네 사전 투표했는데 왜 본투표 했냐고. 벌금을 물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뭐냐면 시스템을 완전 쓰레기 시스템이야. 선거 시스템을 쓸 수 없는 거야. 어떤 지향이냐면, 선거 시스템이라는 건 내가 한번 딱 투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딱 가서, 이 사람이 당연히 투표했는데 왜 왔어? 이래가지고 거부가 되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게 거부가 안 되고 시작됐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그럼 이미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 선거 시스템, 전산 조직, 선거 시스템이 선거에 투입이 되게 되면 무슨 걸 이제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을 무결성을 확보해야 된다. 무결성. 때가 묻지는 말아야 돼. 투표에도 때가 묻지 말아야 되고, 투표함에도 때가 묻지 말아야 되고, 그 전산 조직이 흘러가는 데이터도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고, 끝까지 그게 조작 없이 무결성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도 손이 안 타고, 내가 딱, 내가 어떤, 투표함에 딱 넣으면 그 투표는 그냥 그대로 아무 조작 없이 그냥 끝까지 그대로 간다는 거야. 인공적인 조작 없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무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결성이 확보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추적성이 확보돼. 내가 했던 행위가 어떻게 추적이 돼야 돼. 추적은 물론 여러 가지 있는데, 업무 책임 추적성도 중요한 거야. 내가 선관위 직원이야. 선관위 직원이면 내가 몇월 며칠 날 어떤 지역에 어떤 업무에 투입돼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몇 시부터 몇까지 했다. 이게 기록이 다 남아있어야 돼. 그러면 전산 시스템은 어떠느냐? 내가 어떤 관외 투표를 했는데, 누가 와서 투표를 했는데, 이 투표자가 누구인데, 이 사람이 투표를 했고, 아마 이미지 카피트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딱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서버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럼 어떠냐? 그러면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전산 시스템 말이죠. 컴퓨터라는 거는 우리 알아야 됩니다. 0과 1을 가지고 진실값을 찾아가지고 의사결정하게 만드는 건데, 그 전산 시스템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든, 상용 소프트웨어든, 네트워크 이런 관련 장비든, 로그라는 게, 로그를 기록을 하는 파일이라 그러는, 로그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로그 기록하는 파일이 있는데, 그 로그가 소프트웨어도 남아있어야 되고, 응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남아있어야 됩니다. 누가, 어떤 아이디가 들어와가지고, 몇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업무를 처리했다는 게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산 조직, 해당 선거에 투입된 전산 조직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정리를 하면 되지만 혹시나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 제기가 없을 때까지 그거를 보관해야 되는 거야. 손대면 안 돼. 딱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봉인을 해가지고 다 이 제기가 어떤 특정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봉인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정리하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 있다 그러면 해당 지역, 해당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산 시스템 뭐죠? 휴대폰도 여러분 어디에 뺏어가면 포렌식, 전산 포렌식을 해서 혹시 전산 시스템 상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우리가 해커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오지 않았는지, 또 권한 없는 사람들이 권한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았는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혹시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다 시스템을 통해서 발견해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그 선거 자체가 그 선거 시스템의 완벽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선거 시스템이 그걸 하고 있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책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돌아서 말씀드리면 그 공명선거 바이블이라는 책이 이제 그런 겁니다. 선거 조직이 시스템 조직이 반영된 선거 시스템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물론 이제 요즘 보통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프 공직선거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온과 오프가 같이 동시에 진행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들에 대해서 이제 를 갖다가 누가 할 수 있나? 시민단체라든지 선관위 자체적으로 또 아니면 공공기관이 선거 시스템을 이제 사전 사후 검증을 할 때 뭘 해야 되는지, 누가, 어떤 그 전문가가 또 어떤 사람들 들어가서 어떤 영역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제 책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 선거는 당장 필요하지 않겠지만은 향후 우리 대한민국이 건전한 그 선거 시스템, 건강한 선거 시스템, 아니면 올바른 그 선거 시스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가려고 그러면 그런 어떤 조직과 활동이 있어야 된다. 또 이런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 있어야 된다. 제 책에는 이제 제 책을 그냥 창작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있는 어떤 표준, 우리나라의 법, 규정, 또 이런 걸 이제 기준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일단 요번 초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발전시켜서 더 좋은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짧은 시간 하다 보니 충분한 사례를 넣지 못했는데 앞으로 사례도 넣고 해가지고 좀 우리 대한민국 선거 앞으로 올바른 선거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됐으면 좋겠고 또 좀 더 다듬어서 전 세계에서 세계 사람들도 제가 좀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도 좀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요번 6.3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 기준으로 제 공정선거 바이블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선거를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선거를 해야 되냐? 최근에 가장 최근했던 대만에 선거했던 방식으로 하면 시스템이 관여 별로 안 하니까 그건 그대로 하면 제가 어느 정도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할 수 있다 보여지고 현재 지금 단장의 6.3 선거 이 상태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지금 최근에 시민단체들이 감시를 하겠다 하겠는데 그것도 말씀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효과 측면에 있어서 과연 그게 가능한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민주 시행 체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투표장에 사전투표 이틀, 그 다음에 본투표 하루, 그 다음에 또 더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선거관리사무실 주변에 가서 너가 헛질을 하면 가만히 안 둔다. 만약에 문제생기면 너 그냥 두지 않는다. 요번에 넌 가만히 안 둬.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요번 선거 잘못되면 이런 우리 주장도 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현재 지금 그 사람들은 뭐 최근에는 뭐 자기가 뭐 대한민국에 뭐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대한민국 시스템에 오너십이 없는 사람으로 저는 이미 2016년대 그 문재인 대통령 가서 대통령 지상 토론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누구냐? 대한민국에 오너십이 없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시스템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고 아껴야 대통령이 되는 건데, 저 대통령의 대한민국에 대한 오너십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대통령시키느냐. 초기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촛불을, 강화문 촛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 선거 잡을 때 애국가도 안 부른다든지, 국회에 대한 경의도 안 하고, 뭐 이러는 거야. 아까 지금 우리 허병기 교수님도 그러셨어요. 저 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오너십이 극히 떨어진다.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 요즘 국기도 달고 다니더라고. 실제 그 사람들이 그전에 해온 행위를 봤을 때는 자유 대한민국의 오너십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물론 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 그렇게 비쳤고 지금도 그럴 거라 보여집니다. 그 미래로 가려 그러면 자유 대한민국의 오너십이 있고 사랑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왜? 시스템 자체가 정직한 사람이 만든 겁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 그런데 진실하지도 않고 거짓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시스템을 줬다? 그 시스템은 완전 망가지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고 사기, 거짓, 왜곡, 반역을 한 사람들한테 진실 시스템을 준다. 그건 진실 시스템이 망가진다. 자유 대한민국은 어쨌건 지금까지 진실 시스템이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걔네들 맡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기억하시고 시스템 관점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아까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투표하고 본투표하고 왜 사전투표를 하지 마라 그러고 본투표 하라 그러냐? 제 시스템 전문가로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적으로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아. 빈틈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에는 지금 안에는 어떤 것들이냐면, 바이러스들도 있고 기생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시스템은 있어요. 대한민국 시스템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시스템을 파괴 해체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 시스템들이 지금 사전선거에서 본선거 가서 대표하는 장까지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감시하자 그러는데, 감시해서 확인하자 그러는데, 감시를 못하게 지금 법으로 다 지금 막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선거의 원칙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찍는다고 외에는 다 밝혀야 되는데, 밝히는 것 외에, 우리가 선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고, 투표하면 어떻게 가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고,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지금 아마 법으로도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거야. 공정선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이런 짓을 나는 하고 있다. 저는 보여집니다. 공정선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가 봐. 와서 봐봐. 뭐가 있어? 그리고 언제든지 보여줄게. 이야기해봐. 내가 알려줄게. 네 궁금한 거 이야기해봐. 그게 공정선거를 위한 자세고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오늘 제가 이 선거 해서 어떻게 되는지 제 다른 데로는 하여튼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